자 여러분 골스튜디오입니다. 골스튜디오에서 가방을 다양한 제품 나오네요. 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주원 형이 들고 있는 게 드릴백. 드릴백. 그 다음에 이쪽은 딜라이트 백입니다. 색상은 블랙, 그레이, 카키 세 가지 종류인데 일단 드릴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용량이 많고 31리터. 중요한 게 우리가 여행이나 이동을 할 때 주머니가 많으면 편하거든요. 주머니가 많아 이거저거 넣잖아. 네. 수납이 되잖아. 드립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이게 12개가 넘는데요. 너무 12개, 많습니다. 12개. 네. 포켓이 진짜 많아서 네. 수납이 많이 되고 항균 방취 효과 있는 데다가 특이하게 여러분 여기 휘슬이 달렸다? 휘슬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휘슬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 건데 와 그래.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스피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여행이나 어떤 뭐 등산 이런 거 갔을 그렇지. 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그럼요. 있다. 이런 거 보면은 다 주목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딜라이트백인데 요거보다 용량이 좀 작아요. 24리터인데 13인치 랩탑이 들어가고 드릴백이 진짜 이름 드릴처럼 조금 이렇게 남성다운 디자인이라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 두 가지 중에 취향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드명은 여기 나오고 있죠. 리스타 TV 골 요건데 소개해드린 요 6가지 백팩이죠. 2가지인데 3가지 색상이니까 6가지. 요거 할인율 20%. 와 그리고 이번에 사면 이것도 줘. 타월. 와 이거 야, 타월 커. 타월 이쁘다. 이런 거 어디 놀러 갈 때나 운동하러 갔을 때 딱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꼴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문구 본 적 있어요? 이게 그 개신교 거기서 나온 거죠?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서. 아, 나 이거 그거예요. 저 SG 노벨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최동아 씨 살아계실 때 인간극장에서 예. 막내였던 김진호님한테 야 우리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최동아 씨가 생을 마감하시고 추모 공연이 불의 명곡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진호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살다가 부르면서 나왔는데 그때 뒤에 최동아 씨 나오죠? 목소리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사실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저는 이 문구를 초등학생 때 저희 큰어머니 집안이 이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달력을 받아오잖아요, 교회에서. 이 문구가 써 있었는데 저 뜻이 뭔가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아, 이 말이 되게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 다 처음에는 캐스터 지망생, 해설 지망생으로 시작했죠. 되게 미약하고 미미하고 어디 가서 나 캐스터 할 거야, 어디 가서 해설 할 거야라고 말 잘 못했단 말이야. 못했죠. 왜냐면 캐스터 되는 거, 해설 되는 거 되게 소수의 선택받은 분들만 한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으니까. 종민이 형도 번개맨으로 그렇죠.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대표님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래 번개맨에서 대표님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은 다 미약했는데 뭐 저희라고 뭐 지금 창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창대해지기 위해서 앞으로 더 창대해져야죠. 좋은 캐스터 해설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시작은 미약했는데 끝까지 이 과정을 이어가서 노력해서 창대해지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축구계에서는 몇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앞에 굉장히 많은 그 부연 설명 붙였습니다만 이 말이에요. 시작은 성적 갔다가 끝에 갔을 때 뭐 유럽 대항전에 나가든 아니면은 뭐 나름의 그런 뭐 성과를 내든 그러니까 이런 클럽들을 우리가 오늘 쭈르륵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맞아요.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이렇게 4대 리그 저희가 볼 거고요. 이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네네네네. 일단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로 보면은 뉴캐슬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시즌이 연속된 시즌이에요. 그래요. 0203 시즌에 출발 자체는 1승 1무 3패 19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 시즌의 마무리는 3위로 하게 됐죠.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게 됐고 이때 당시 감독은 이제 바비 롭슨 감독. 바비 롭슨이 24라운드 가서야 처음으로 3위에 도달을 했고 6라운드 기준에서 뭐 타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 역대급 그러네요. 슬로우 스타터네요. 3패를 5경기에서 그러니까. 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챔스 진출. 이거 쉽지 않죠. 네. 근데 0304 시즌에도 그게 이제 똑같았던 게 안 좋네. 3무 2패야 이때는. 어. 3무 2패 5경기 치르면 3무 2패를 기록을 했다가 마지막으로는 5위 오르면서 유로파리그 이제 전신이죠. 네. UEFA컵에 또 진출을 하는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첫 승을 7경기 만에 기록을 했대요. 근데 그 팀이 5위까지 올라가는 신화를 썼네요. 초반에 이렇게 스타트 늦은 팀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힘든 팀은 사실 잘 없어.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다가 결국 막 어디 유럽 대항전 진출하는 팀의 케이스도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이 정도까지 초반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언급은 하진 않지만 퍼거슨의 맨유도 은근 슬로우 스타트. 슬로우 스타트. 맞아요. 슬로스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오히려 후반기 갈수록 연승을 따다다닥 빠으면서 그때 어떻게 얘기냐면은 막 초반에는 다득점, 다실점 하다가 어느 순간 1대1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1대0으로 이기다가
2대 0이 되고 3대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올라갔어요. 맞아요. 메뉴가 그렇지, 예전에. 그렇지.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토트넘인데 0607 시즌의 토트넘입니다. 열박이. 네, 네. 마티뉴 감독이 있을 네. 때고 이때 1승 1무 3패로 16위로 스타트 끊었다가 결국 최종 순위 5위. UEFA컵에 진출하게 이 해는 됐고요. 기억이 나요. 네. 37라운드에 가서야 처음으로 5위에 도달을 했다고 하니까 얼만큼 이 시즌 초반의 스타트가 나중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럽의 이 시즌에 형철이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 이때 많이 봤을 것 같은데 1011 시즌. 이 시즌이라면? 네. 왜 묘한 웃음을? 호지슨 때잖아요. 그 결- 어디야 8월에 그 레이나가 이거 골대 맞고 나온 거. 오! 하다가 골대랑 그래.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책골. 그 레이업 시절이 그때인가요? 그리고 이 시즌에 이제 케니 달글리시가 중도에 부임을 하죠. 맞아요. 포지션이 경질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초반에 최악의 분위기였는데 킹케니가 와서 분위기는 잘 수습했어요. 근데 이때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중도에 있었던 토레스의 그 첼시 이적. 원래 누구나 수아레스와 토레스의 투톱을 생각했었는데 그쵸. 깨져버렸고. 야 수아레스, 토레스 투톱 진짜 레전드 아니냐? 지렸겠다.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진짜. 예. 첼시 가기 전에 리버풀의 토레스를 생각했을 때는 진짜 대단했을 것 예. 같긴 한데. 눈물을 머금고 피파에서만 썼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리버풀 같은 경우는 6위를 했는데 유럽 대항전은 못 나갔어요. 맞아요. 왜 못 나갔냐면 일단 그때는 이제 그 페어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진출권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8위 풀럼이 이제 그 자격을 얻었고 13위 스토크 시티가 FA컵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우승팀이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출권이 이양됐죠. 된 케이스였고 그리고 18위 버밍엄이 리그컵을 우승했죠. 그래서 6인데도 실패. 네, 그래서 좀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불운한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프리미어리그의 사례는 1112 시즌의 아스날입니다. 이 아스날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초반 스타트는 17위였는데 3위를 기록을 하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어요. 이때 초반에 그거 있었어요. 올드 트래포드 원정 가서 그 이제 말씀드리면 아스날 팬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실 대량 스코어 실점. 이때가 1112 시즌. 네 맞아요. 그때 웨인 누니가 그 프리킥으로 스코어 넣고 안데르손이 슈체스니 마주보고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존나 웃겨. 그때가 1112. 그리고 실세친이 웃잖아. 맞아요. 그러다가 루니가 프리킥 넣고 그때가 이 경기예요. 모두가 웃었지만 박종현은 울지 않았을까. 그때 아까 이제 로이 오지슨 얘기도 했지만 벵거 이때 리버풀 아스날 이때가 진짜 프리미어리그 제가 정말 많이 본 시기기도 한데 재밌었을 때죠. 이때가 요즘은 그 얘기 잘 안 해요. 프리미어리그 주말 예능이라고. 이때가 주말 예능 시절이어가지고 맞아요. 벵거 감독에 대한 그 진짜 안 좋은 얘기 흔히 말하는 조롱도 정말 많이 달렸다가 시즌 마지막에는 야 결국 아스날이다. 그래. 맞아. 그리고 아스날이 3위하고 이때 사실 그거는 112 시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첼렘 덩크를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첼렘 덩크를 해가지고 6위 첼시가 챔스에 나가는 바람에 4위 토트넘이 챔스 진출 실패하죠. 맞아요. 네, 이때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좀 여러모로 상처겠죠. 좋지 않은 시즌이었고. 이 해가 진짜 대단한 해였어 EPL에서. 재밌었지. 그쵸. 그리고 엄청 이제 재밌었어. 그 다음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많이 했으니까 또. 111 시즌 그 푸이페르시아 활약도 역시 눈부셨죠. 맞네. 야 이때가 진짜 역대급 해였다 1112가. 네. 자 이제 라리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0405 시즌의 비아레알이에요. 네. 감독은 우리 펠버지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이었고 최고의 덕장. 네. 3무 2패로 스타트를 끊어서 17위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3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6라운드 돼서야 첫 승을 신고를 했고요. 26라운드에 처음으로 3위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비아레알 이 시즌의 비아레알도 뭐 대단하다고 저희가 뭐 표현을 해야겠습니다만 출발 자체는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특색을 보면 무가 좀 많아요. 11무. 11번 비겼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강인 선수를 1군 무대로 처음 올린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이 있었던 라싱 산탄데르의 0708 시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감독은 그럴 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조직력이 안 올라오면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 자체가 아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오는 순간부터 끈적끈적한 팀이에요. 그래서 비아레알 때도 그랬고 발렌시아 때도 비슷했어요. 그런 흐름 비슷했는데 이때 처음 스타트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안 좋았고 끝은 6위로 유에파컵에 진출을 했는데 이 유에파컵에 진출을 한 6위라는 순위 자체가 1935-36 시즌 이후에 72년 만에 리그에서 한 자릿수 순위를 라싱이 기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라싱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을 엄청난 해네. 업적이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즌 라싱이 코파델레이도 준결승까지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셀리노가 이 라싱 산탄데르를 거치면서 사실 발렌시아 역사 돌아봤을 때도 저는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비아레알에서도 상당히 좋았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보드진과 마찰로 인해서 나가긴 했습니다만 라싱에서도 나름의 그런 역사를 쓰고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제 좀 인정을 받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1314 시즌의 세비야인데 에메리 감독 때였습니다. 이 에메리 감독 때 시작
5경기에서 승이 하나도 없었고 예. 20위 리그 최하위로 출발했어요. 근데 끝은 결국 5위로 5위. 마무리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되죠. 이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그레도랑 헤수스 나바스가 둘 다 맨시티로 이적한 시즌입니다. 이탈이 컸죠. 이탈이 컸고 이때 가메이로 들어오고 칼로스 바카 들어오고 네, 이 시즌이었는데 라키티치가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잘했었던 네. 시즌이었어요. 네. 그래서 6라운드에 첫 승을 했고 이 시즌에 유로파리그로 우승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세비야의 3연속 우승이 쭉쭉쭉 이어지죠. 벤피카와의 승부차기 끝에 예, 우승을 하게 됐고 그 클롭이 이제 첫 시즌에 유로파리그 결승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맞아. 사실 세비야 만나가지고 떨어졌거든요. 1호 6대 맞아요. 준우승했었거든요. 그쵸. 그때도 사실 또 에메리가. 에메리. 예. 그러면서 이제 에메리 하면은 유로파리그 하면 세비야하고 에메리라는 공식이 연결되죠. 좀 연결이 됐죠. 자 분데스리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볼복. 0708 시즌 볼프스부르크고 16위에서 5위가 됐고 마가트 감독되었어요. 근데 마가트 감독이 이때 당시에 되게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그렇고 유럽 축구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감독 겸 단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이제 수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팀의 좀 전권을 잡고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죠. 34라운드 가서야 5위에 도달을 했고 이때 0708 시즌에 UEFA컵에 진출한 것도 진출한 건데 진짜 백인의 다음 시즌이거든요. 0809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하죠. 맞아요. 볼프스부르크. 갑자기 볼프스부르크가 리그 우승해가지고 볼프스부르크가 다른 분데스리가의 좋은 팀을 꺾고 우승하네? 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축이 됐었던 선수가 에딘 제코, 그라피테, 그리고 미시모비치 이 삼각판대가 되게 좋았고 그때 그라피테가 이때가 득점왕을 했었나요? 그 무렵이 0809쯤. 맞아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의 유일한 리그 우승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죠. 자, 그다음 메넨글라트바흐 1516 시즌이었는데 이 팀은 그냥 오전 전패받고 시작했습니다. 네, 전패받고 시작했다가 결국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되죠. 전체 이 팀의 그 패배 수는 되게 많아요. 17승 4무 13패거든요. 네. 근데 4위를 했습니다. 진짜. 승리가 많네. 무승부는 극이네. 적은데 승점 3점을 딸 만한 경기에서 좀 많이 확실히 땄다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남자의 팀이죠. 맞아요. 무승부 적고 승패 확실하게 아니고 이때가 이제 안드레 슈베르트 감독 때인데 루시앙 파브르 감독이 사임을 하면서 이제 슈베르트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4라운드 가서 4위가 됐고 챔피언스리그는 세비야, 유벤투스, 맨시티랑 한 조에 묶이는 바람에 1승 2무 3패로 조 최하위 탈락을 해요. 근데 리그에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세리에. 첫 번째는 라치오의 0102 시즌입니다. 예. 4무 1패로 시작을 했고요. 무승부가 꽤 많았죠. 근데 이제 이 시즌을 보면 자케로니 감독 때인데 이때가 그 유명한 그 시즌이에요. 맨디에타 영입한 시즌. 그리고 스탐도? 스탐도 스탐도 왔죠. 이때. 그래서 맨디에타 영입하는데 돈을 꽤 많이 썼죠. 그쵸, 이때 그쵸, 사실 그쵸. 이때부터 이제 라치오 재정 상태가 좀 많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었고 이때가 이제 세리에가 18텀으로 이제 그 리그를 치렀었던 시즌이에요. 지금 이제 20개의 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자케로니 감독은 시즌 끝나고 결국에는 사임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0910 시즌에 나폴리. 나폴리도 시작 얼마 안 좋았다가 끝에 이제 유로파 리그에 진출했는데 로베르토 도나도니 감독 기억하시나요? 도나도니 감독이 이제 이 팀을 이끌던 시즌이었고 7라운드에 15위로 경질이 돼요. 그래서 네. 누가 오냐 마짜리 감독. 맞자리. 마짜리가 와서 이때가 이제 퀄리아렐라가 나폴리로 합류했었던 시즌이거든요. 활간지. 퀄간지가 리그 34경기에서 11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또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다음 우디네세. 네. 비돌린 감독 모두 기억하시죠? 스완지 시티 감독이 맞아. 수비 축구. 그렇죠. 1011 시즌에 우디네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6라운드에 20위까지 떨어졌는데 결국 29라운드에 4위 찍고 마무리도 4위로 하면서 챔스에 나갑니다. 20위를 찍고서 4위까지 엄청 올렸네요. 와, 이때 재밌었겠다. 그 낭만의 끝판왕 디나탈레가 있었죠. 우디네세 하면 디나탈레 하면 우디네세였으니까. 디나탈레 이때 내가 기록 봤거든요. 37경기 28골 8개 도움 기록했더라고. 캐리네. 대단하다. 완전 하드 캐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귀돌린 감독이 사실 이제 이런 그 우디네세 같은 클럽들에서의 업적을 발판으로 저는 결국 프리미어리그에도 입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가 이탈리아 공격수들을 참 대표팀에서 누구 쓸까 되게 고민 많았을 때 디나탈레를 디나탈레를 많이 썼던 시기였어요. 루카토니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 발로텔리도 있었고. 네. 자, 마지막은 1617 시즌 비교적 최근이죠.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가 19위로 시작했다가 4위로 시즌을 마무리를 하면서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됐는데 4위인데 왜 유로파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유로파냐면 이때는 UEFA 리그 랭킹 세리에가 4위 때라 챔피언스 리그 3팀 출전을 하게 되면서 4위를 했지만 아탈란타가 유로파를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게 뭐 당연히 감독은 가스페리니 감독이었고
파프 고메스 16골 넣었고요. 콘티가 8골, 그리고 캐시 7골, 칼다라가 또 7골 기록을 해주면서 공격 진영에서 되게 좀 고르게 분포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칼다라 얘기가 나오는군요. 이 칼다라가 되게 전진하는 수비수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줄 때가 이때였죠. 근데 이후에 부상 때문에 잘 안 풀린 케이스인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때였거든요. 네. 그리고 캐시에 역시 아탈란타산, 콘티도 이때 부상당하기 전이죠. 아탈란타에서 좀 굵직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있던 때였고 이거 보면은 이때 제가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1718 유로파리그에 아탈란타가 나가서 에버튼도 만나고 되게 좀 좋은 활약을 했었어요. 그때가 아마 되게 오랜만에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인 그랬던 걸로 것 같다. 알고 있어요. 아탈란타가. 네, 근데 그리고 그걸 나서 또 챔스 나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 극적인 슬로우 스타터로서의 반등을 해낸 시즌에 이뤘다는 걸 생각했을 때 맞아. 가스페리니가 아탈란타 좋은 슬로우 일을 스타터 했다. 얘기를 계속 듣죠. 그렇죠. 맞아요. 뭐 어쨌든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게 해서 마무리했었던 클럽들이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네. 네. 지금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창대할 겁니다.